그대로 여름 약세로 이어질 확률도 무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슈퍼사이클이에요. 슈퍼사이클. 이번에는 슈퍼사이클이기 때문에 진입, 퇴각, 진입, 퇴각. 아니 바닥을 어떻게 잡아요? 잡을 수 있다니까요? 공부를 하면은 작년 3월부터 한 거잖아요. 2만 달러가 아니라 1만 달러일 때부터 했잖아요. 가능하다니까요. 촬영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 금요일 발표된 미국 고용지표 직후 증시와 암호화폐 시장 모두 큰 폭의 하락을 했다가 살짝 반등한 모양새입니다. 이번 고용지표 결과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줬기에 이렇게 변동성을 주고 있는지 전반적인 해석 부탁드립니다. 네, 쉽게 얘기해서 그동안 고용이 좋았다는 게 다 환상이었다는 게 이번에 드러난 거고요. 2달 전이죠. 고용지표 같은 경우에는 14만 7천 건 정도의 비농업 고용이 발표가 되었는데 실제 까보니까 그거의 10분의 1 수준의 고용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바로 지난달에 고용 같은 경우에도 시장 예측치는 비농업 고용이 10만 건을 넘을 걸로 봤는데 한 7만 건 정도로 원래 예측치보다 훨씬 적은 수준으로 내려갔고 그 이전에 한 1년 전까지 되돌아가서도 대부분의 그 비농업 고용 수치가 다 조정이 됐는데 그것들이 원래 발표되었던 것보다 훨씬 더 하향 조정돼서 발표가 됐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고용이 되게 좋은 줄 알고 금리를 안 내리고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 고용이 좋았던 게 실은 좋은 게 아니었다는 게 이번 고용지표 발표에서 드러난 거죠. 그런데 시장이 금요일에 단기적으로 큰 충격에 빠졌던 이유는 그만큼 고용이 좋은 줄 알았는데 안 좋았다는 얘기는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실제로는 존재한다는 뜻이죠. 그런 고용에 대한 충격, 그 다음에 기존에 믿고 있었던 그 팩트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면서 일종의 리스크 오프 모드가 발동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가격이 하락하자 또 가격 하락하는 것 때문에 무서워서 또 매도를 하는 그런 패닉셀까지 겹치면서 큰 하락 조정이 나왔던 거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 2% 넘게 떨어졌는데 근데 보시면은 오늘 대부분의 낙폭을 회복을 했죠. 비트코인도 낙폭을 많이 회복했고 특히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랬던 이유는 금요일에 있었던 그 고용지표의 하향 조정이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호재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을 시장이 캐치를 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 금요일 고용보고서 하향 조정 발표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9월 FOMC에서 금리가 인하할 확률을 시장은 한 38% 정도로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3분의 2의 확률로 금리가 9월에도 내리지 않을 거라고 본 거죠. 근데 현재는 확률이 어떻게 바뀌었냐? 9월 FOMC에서 금리가 내릴 확률을 90%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금리 인하 전망이 엄청나게 상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도 9월부터 남은 3번의 FOMC에서 총 1번, 정말 많아요. 2번 정도의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 현재는 거의 3번 다 금리 인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치가 바뀌었습니다. 그만큼 금리가 더 빠르게 내릴 것으로 본 거예요. 이유는 간단하죠. 그동안은 고용이 좋은 줄 알고 금리를 안 내리고 있었던 건데 까보니까 고용이 나빴던 거예요. 그럼 당연히 금리를 낮춰야죠. 그뿐만 아니라 금요일날 발표되었던 제조업 PMI라든지 그 다음에 소비자 심리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나빴어요. 그 얘기는 경기도 지금 별로 좋지 않다는 겁니다. 생각만큼. 그렇게 고용과 경기에 대한 전망이 약화되면서 금리 전망치가 하락을 했는데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그만큼 더 많은 유동성이 풀리게 되죠. 그리고 시장은 올해 내내 금리 인하를 기다렸지만 이번 7월까지도 금리 인하가 되지 않았고 심지어 9월조차도 금리 인하가 안 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금리 전망치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하자 시장이 반등을 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용지표 발표 이후에 연준의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다시 부각되며 시장의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되기도 했지만 고용시장 약화는 경기 침체 우려와도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네, 그 부분이 지금 시장이 어떻게 보면 반등을 한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고용이 약해지고 경기가 약해지면 금리는 내려갈 수 있지만 그
그 반대급부로 경기 위험이 올라가면서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는 악재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런 부작용이 발생을 하는데 현재 상황은 그 부작용이 없는 상황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금요일 고용 발표 이전에 폴리마켓에서 미국의 2025년 경기 침체 확률을 12% 정도로 보고 있었어요. 그 얘기는 올해 경기 침체가 없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보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고용 지표가 대폭 하향 조정되고 난 이후에 일시적으로 그 확률이 20% 가까이까지 치솟습니다. 하지만 주말 동안 다시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한 투자자들이 현재는 그 가능성을 15% 정도로 낮췄어요. 그러니까 고용지표 발표 이전에 12%였는데 그게 15%로 올라간 거니까 정말 조금 올라간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그동안 미국의 시장은 경기와 고용이 좀 지나치게 강했습니다. 이게 지나치게 강하면은 당연히 금리를 낮춰야 될 필요가 없고 오히려 너무 강하면은 금리를 올려야 되거든요. 한마디로 너무 뜨거운 것은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너무 차가워지면, 너무 약해지면 이번에는 금리는 빠르게 낼 수 있을지언정 반대로 경기 침체 확률이 올라가죠. 그래서 시장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은 딱 좋은 골디락스를 시장이 그렇게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동안의 상황은 골디락스에서 솔직히 조금 멀어지고 있었어요. 고용과 경기가 너무 좋게 발표가 되면서 골디락스가 아니라 너무 뜨거워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었어요. 너무 뜨거운 열탕으로 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에 이번 금요일 고용지표의 대폭 하향이 상당한 찬물을 끼얹으면서 온도를 낮춰주는 역할을 한 거죠. 하지만 뜨거워지고 있었기 때문에 온도를 조금 낮췄다고 해서 차가워지진 않은 거죠. 경기 침체 확률이 여전히 10%대에 불과하잖아요. 그래서 골디락스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었던, 너무 뜨거워지고 있었던 상황을 조금 식히면서 골디락스에 더 가깝게 만든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 하루는 충격이 있었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호재라는 거죠.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주에 언급하신 50일 이동평균선 부분에서 정확하게 반등한 모습입니다. 이번 월초 약세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의 움직임을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매월 말만 되면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비트코인은 작년 7월부터 월말 월초로 넘어가는 그 타이밍에 월초 약세가 항상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잖아요. 그건 지금 1년째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그 이유는 월말 월초에 중요한 경제 지수의 발표나 이벤트들이 다 몰려있기 때문이에요. 가장 대표적으로 PC랑 고용보고서가 월말 월초에 계속 반복적으로 발표가 되고 그 외 다른 많은 이벤트들이나 어떤 발표들도 월말 월초에 몰려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은 위험자산 시장은 그런 중요한 무언가가 발표될 때 일시적으로 충격이 빠질 확률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위험 구간은 조금 벗어나서 관망하다가 이 위험이 모두 확인되고 나면, 그러니까 폐가 까이고 나면 그 다음에 다시 들어가자 하는 이런 리스크 오프의 심리가 강합니다. 그래서 특히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 월말 월초에 어느 정도 포지션을 정리하거나 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그 어느 메이저 자산보다도 변동성에는 좀 취약한 자산이죠, 현재까지는. 왜냐면 S&P 500의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수십조 달러에 달하지만 비트코인은 그거의 10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시가총액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어요. 암호화폐 시장 전체라고 해봐야 S&P 500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의 시가총액입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위험 구간에서 리스크 오프 심리가 다른 메이저 자산들보다 더 강합니다. 그래서 작년 7월부터 항상 1년 동안 거의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리스크 오프가 발생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정확히 똑같은 일이 발생을 했죠. 금요일에 고용보고서 안 좋게 나오자마자 바로 강하게 하락을 했고 심지어 그게 중장기적으로는 좋은 이벤트라고 제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무언가 사건이 터지면 비트코인은 일단 팔고 보자 모드가 작동을 합니다. 그거는 비트코인의 자산의 특성이기도 한데 주식 같은 경우 한밤중에 무슨 일이 벌어지면 팔 수 없죠. 비트코인은 한밤중에 무슨 일이 벌어져도 팔 수 있습니다. 왜냐면 글로벌 자산이고 글로벌 거래소가 1년 365일 24시간 운영이 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어딘가에서 거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유동성을 이용해서 언제든 1분 이내에 내 통장으로 현금을 옮길 수 있는 황금성이 뛰어나죠.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서 위험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비트코인이라고 이미 여러 번 설명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충격에 약한 이런 특성으로 인해서 이런 월말 월초에 어떤 이벤트들이 발생했을 때 그로 인해 리스크 오프 심리가 굉장히 강해지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그 위험 구간을 지나가고 났을 때는 오히려 가격이 제일 먼저 반등하기 쉽다는 특성이기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작년 7월부터 지금 매월 초에 약세가 나타났다고 했는데 90%가
넘는 확률로 그 월초 약세 기간이 끝나고 나면 1주차 넘어가는 2주차 정도부터는 또 오히려 가격이 반대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 패턴이 90% 정도의 확률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왔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이 월초 구간에 리스크 오프를 해야 되니까 잠시 떠나 있었던 돈이 이 약세 구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는 뭐 별일 없네 하고 악재가 모두 소멸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다시 자금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눌려 있었던 이 악재가 소멸되고 나니까 마치 스프링이 눌려 있다가 이 위에 있는 압력이 사라지고 나면 평하고 튀어오르듯이 월말 월초에 이 위험한 상황들이 이렇게 가격을 누르고 있다가 이게 다 확인이 되고 나면, 그러니까 소멸이 되고 나면 이제는 반대로 위로 강하게 튀어오르기 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현상이 이미 실제로 1년 동안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하락했지만 오늘 상승한 이유도 뭐 그런 일환 중에 하나이고, 저는 그래서 월초 약세 구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는 일시적으로는 반등하는 구간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우려했던 월초 약세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제는 여름 약세에 대한 경계도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특히 알트코인 진입을 고려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어떤 전략이 유효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지금 월초 약세 이후에는 일반적으로 반등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이번에도 현재까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다만 이제 8월, 9월은 조금 다른 의미가 있죠. 8, 9월은 S&P도 그렇고 암호화폐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성적이 가장 안 좋은,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의 여름 휴가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 시즌은 기본적으로 조금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월초 약세도 잠깐 반등했다가 그대로 여름 약세로 이어질 확률도 무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사고 다발 구간이라고 해서 무조건 사고가 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사고 다발 구간에서 굳이 엑셀을 밟을 필요는 없죠. 굳이 속력을 낼 필요는 없어요. 그냥 주의해서 가면 돼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마인드로 지나가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비트코인 사이클은 연말을 넘어 내년까지도 지금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사이클의 흐름은 계속돼요. 이런 중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8, 9월은 사고 다발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보수적인 자세로 운영하자. 보수적인 자세로 운영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리스크가 큰 포지션을 많이 가져가지 않는 거죠. 그동안 조금 올랐던 알트코인들이 있으면은 정리를 해두고, 이거는 이미 말씀을 드렸었죠. 좋은 타이밍에 정리를 하셨던 분들은 오히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매수의 여력이 발생을 했겠죠. 그리고 또 새로운 알트코인들도 8, 9월은 그래도 조금 더 조심스럽게 가져가는 게 나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레버리지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레버리지 포지션 비중을 조금 낮춰둔다든지 이런 식으로 위험성을 조금 낮춰두는 정도로 보수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사이클이 앞으로도 더 많이 남아있으니까 중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사이클 투자를 한다는 마인드로 임한다면 여름에 혹시라도 조금 안 좋은 시즌이 온다고 하더라도 뭐 큰 흔들림 없이 버텨내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이런 알트코인에 대한 그런 접근이라든지 비트코인이라고 하더라도 나는 그래도 좀 단기적으로 전망에 따라서 포지션을 리밸런싱 한다든지 하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특히 단기적인 전망은 계속 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가 유튜브에서 뭐 주기적으로 올려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한 전망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멤버십 서비스인 멘탈 클럽에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단기적인 전망까지 궁금하신 분들은 밑에 고정 댓글 참고하셔서 멘탈 클럽 찾아와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금까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